변동성이 큰 시장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공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사냥터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런 시장의 격동을 기회로 삼는 투자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입니다. 그녀의 최근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그녀는 조용히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조각들을 맞춰놓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세 기업이 바로 코어위브, 로빈후드 마켓, 그리고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AI 인프라, 주식거래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인데요. 네, 언뜻 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기업의 G&A를 자세히 살펴보면 암호화폐라는 공통분모가 보여요. 단순히 암호화폐 관련주를 샀다고 보기엔 뭔가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캐시우드가 이 기업들을 통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코어위브부터 맞춰보죠. 올해 IPO 시장의 가장 뜨거운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랬죠. 상장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정말 아찔할 정도였어요. AI 인프라, 특히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지난 3월에 $40로 시작했죠. 시작은 사실 좀 미미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부족해서 주가가 $30 중반까지 밀리기도 했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다.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코어위브가 바로 그 디지털 시대의 곡괭이, 즉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가치가 부각된 거죠. 그 가치를 시장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섭게 치솟다군요.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폭등해서 6월 말에는 $187를 찍었습니다. 정말 엄청났죠. 물론 그 뒤에 60% 정도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전 공모가로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8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네요. 이 회사의 탄생 스토리 자체도 한편의 영화 같아요. 가장 얼굴을 때리고 싶은 창업 스토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니까요. 하하, 그건 또 무슨 얘기죠? 8년 전에요. 헤지펀드 출신 몇 명이 부업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해오려고 그래픽카드, 즉 GPU를 사들인 게 전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전문적인 IT 기업이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일종의 부업 프로젝트였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AI 인프라 거물이 된 거죠?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덕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수많은 채굴 회사들이 파산했죠. 아, 이때 코어위브 창업자들은 헐값에 쏟아져 나온 중고 GPU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업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사업 모델을요? 네, 채굴 대신 이 강력한 GPU 자원을 영화 특수효과나 이제 막 태동하던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수요처를 바꾼 거군요.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단일 수요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폭넓고 미래가 유망한 AI와 컨텐츠 제작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네요. 바로 그 결정이 이 회사를 하이퍼 스케일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이퍼 스케일링이요? 말 그대로 사업 규모가 단 몇 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작년 매출이 $19억 였는데 올해는 $50억 를 가뿐히 넘길 전망이고요. 와,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120억 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 월가에서는 최소 2027년까지는 흑자 전환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던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가장 불안한 지점 아닐까요? 성장하는 적자 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고성장주 투자의 핵심 딜레마죠. 그렇죠. 코어위브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확보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래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현재 이익을 전부 재투자, 아니 그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도 분명한 위험 요인이고요. 그렇다면 캐시우드는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확실한 무언가를 봤다는 뜻이겠군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확정된 미래 매출입니다. 확정된 미래 매출이요? 네, 코어위브의 수주 잔고,
즉 고객사들과 이미 계약을 맺고 앞으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6월 말 기준으로 556억 달러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71%나 폭증한 수치죠. 와, 271%요? 이건 단순한 희망이나 예측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AI 인프라를 꼭 제공해달라고 도장을 찍은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지금의 적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이미 받아놓은 거대한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 지금 당장 수도관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보상에 대한 확신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코어이브가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현재의 손실을 감수하는 공격수라면 캐시우드가 두 번째로 선택한 로빈후드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맞아요.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여실히 보여주죠. 네, 로빈후드는 차세대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의 옵션 및 암호화폐 투자 놀이터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죠. 2025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넘는 기업 중에서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기업이 단 6개뿐인데 로빈후드가 그중 하나입니다. 구정들의 대형주가 1년 만에 2배가 올랐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복잡한 증권사 MTS 대신 로빈후드 앱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젊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방증이겠죠. 맞습니다. 고객 기반이 아주 탄탄해졌어요. 9월 말 기준으로 자금을 예치한 활성 고객 수가 2,680만 명으로 1년 만에 10%나 늘었습니다. 와, 더 중요한 건 이 늘어난 고객들이 시장이 뜨거워지자 정말 활발하게 거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3분기 매출이 12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매출 구성을 뜯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4배나 폭증해서 2억 6,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식 거래 수익도 132%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수익원은 옵션 거래인데 이 부분도 50%나 성장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 사업 모델의 진정한 힘은 확정성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늘고 거래가 많아져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3분기 순이익이 무려 271%나 증가한 5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숫자는 순이익률입니다. 44%에 달하거든요. 44%요?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000원을 벌면 인건비, 마케팅비 다 떼고도 440원이 고스란히 회사 금고에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살펴본 코어웨이브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시장의 화랑일 때 로빈후드가 얼마나 강력한 수익 창출 기계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수익성이 시장 상황에 너무나 민감하게 연동된다는 거죠. 그쵸. 투자자들이 열광할 때는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수익도 급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캐시우드의 베팅은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계속 활발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 셈이죠. 정리하자면 코어웨이브는 AI 시대의 인프라, 즉 디지털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고 로빈후드는 그 부동산 위에서 열리는 디지털 장터의 활기에 베팅한 거군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개의 투자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업, 서클은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코어위브가 하드웨어, 로빈후드가 거래소라면 서클은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 또는 통화, 그 자체를 다루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가치를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생명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을 파는 사업이라니 이것도 참 역설적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 안정성이 서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코어위브처럼 올해 IPO 시장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데
주가가 최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모가인 31달러보다 135%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단단한 맷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다루면서도 최근 분기 매출이 66%나 증가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캐시우드도 바로 그 점에 강하게 끌린 것 같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서클의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5거래일 연속이요? 네,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수준을 넘어선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서클을 중심으로 일종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벽이라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왜 하필 서클이 방어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커지고 제도권으로 편입될수록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신뢰와 규제입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극심한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연동되고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는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가장 안전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클은 미래 블록체인 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암호화폐 관련 자산들의 변동성을 해지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의 코어위브, 개인 투자 플랫폼인 로빈후드, 디지털 달러의 서클. 이 세 가지 선택을 종합해보면 캐시우드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요. 고성장, 고변동성이라는 특징 외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래 기술의 인프라와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시우드의 베팅은 AI나 암호화폐라는 기술 그 자체의 성공 여부보다는 어떤 기술이 승리하던 반드시 필요하게 될 기반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골드러시에 비유했던 것처럼 어떤 광산에서 금이 터질지 예측하기보다는 그 모든 광부에게 곡괭이와 청바지 그리고 식수를 파는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코어 위브는 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곡괭이를, 네.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산에 접근하는 장터라는 플랫폼을, 그리고 서클은 그 장터에서 통용될 안정적인 화폐라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죠. 아하. 각각 AI, 개인 투자,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길목을 지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오늘 캐시우드의 최신 포트폴리오를 통해 세계의 기업, 세계의 다른 성장 스토리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달리는 코어위브. 네, 시장의 열기를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수익 모델을 가진 로빈후드,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서클까지. 네,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그에 따른 각기 다른 리스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AI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필수적인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코어위브처럼 기술의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할지 불확실한 실행의 위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빈후드처럼 사업 모델은 검증되었지만 시장 전체의 변덕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시장의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지만 이 고민 자체가 여러분의 다음 투자를 위한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